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죠. 특히 인구는 12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이 없어 병원 유치가 시급합니다. 인천시도 영종 지역 수건인 종합병원 유치에 나섰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인데요.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 하지만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이동 시간만 30분이 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유치가 시급한 상황.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과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영종은 감염병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는 공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아주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커버하면서 영종 주민들의 의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영종에만큼은 국립대학교 병원 분원이 들어와야 된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린 민선 7기. 이후 민선 8기 들어서 유정복 시장도 종합병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수건 사업인 종합병원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유 시장은 특히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에 대형 사고나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겪었는데 바로 인천이 국제공항항만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종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걸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됐지. 하지만 종합병원 유치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의료 파업 등의 여파로 서울대병원과 협의마저 중단됐습니다. 인천시는 의료계 파업이 끝나면 다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영종도의 종합병원 건립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종합병원 유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종합병원 건립을 한층 거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의 거리는 13km, 차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공항은 무안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인하대병원인데 거리가 무안의 2배가 넘는 31km입니다. 공항에서 인천대교를 타고 바다 건너 인하대병원까지 가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이번에 항공기 참사를 목격한 시민들은 인천공항에서 사고가 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며 공항과 가까운 영종도 안에 종합병원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종합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도 아직까지 그런 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무안공항을 반면교사 삼아서 반드시 이번에는 저희들이 6년 동안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시민들은 영종도 종합병원 건립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국가재난 관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LHN 종합병원 유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병원 부지를 조성 원가로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LH가 또 영종도에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송도와 똑같이 조성 원가에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대학병원급의 병원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거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항 도시인 영종도에선 연간 3,000명에 달하는 응급 환자가 발생합니다.
영국 런던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의 해외 주요 공항 도시들은 공항 반경 10km 안에 상급 종합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무식을 열고 새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인천형 저출생 정책과 교통비 지원 확대가 핵심입니다. 또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한 유정복 시장. 올해 중점 사업은 시민 행복 체감 정책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중교통비 지원까지 늘립니다. 시민 행복과 민생 안전, 미래 선도도시 인천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현장 중심의 시민 행복 체감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집중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전지원금을 늘리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서울에 이어 제2의 경제도시로 부상한 인천. 유 시장은 바이오와 반도체, MRO 등 미래 성장 산업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의 중앙정부 지원을 결합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격차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후공정 분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연계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의 고리가 결합된 자생력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경인선 지하화 등 주요 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또 수도권 매립지 종료 같은 현안 해결도 시급합니다. 사실 12월 달에 다 만나기로 돼 있다가 이 전국 혼란이 돼가지고 좀 연기가 됐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은 유 시장은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왕복 3,000원으로 인천의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바다패스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됐죠. 인천 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다패스 도입으로 섬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천시가 여객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편도 1,500원으로 지역 내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 기존 섬 주민들에게만 적용됐던 혜택이 시민 전체로 확대된 겁니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여객선을 타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인천 시민분들 25년도부터 편도 1,500원이거든요. 그렇게 끊어드릴게요. 백령도행 여객선의 경우 할인 전 요금은 왕복 15만 1,800원. 바다패스를 이용하면 왕복 3,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수준으로 저렴해진 요금에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대청도 부모님이 거기 계셔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아유, 기분이 좋죠. 전에는 또 솔직히 비싸서 못 간 경우도 있고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시민도 기존 50%에서 70%로 할인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30만 원 정도 끊었는데 지금 이제 10만 원 정도 했으니까 70% 받아서 여기 좋죠. 지금 이제 끊어놨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자주 보러 다니죠. 바다패스 도입 이후 처음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 여객선 안전 점검과 함께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도 그런 조조에 의한 것이냐, 시설의 문제냐 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바다패스 사업을 포함해 올해 여객선 요금 지원에 총 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섬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으로 도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정책이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도서 지역 활성화, 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역 경제의 더 큰 발전, 이런 걸 생각할 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아주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한편 바다패스 시행으로 섬 주민들이 배표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옹진군은 선사와 협력해 여객선 운항 증회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교육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이커스를 기반으로 인천 학생들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지난해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교사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구혜희 기자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던 특수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해 10월 24일. 동료 교사들은 과밀 학급을 맡아 고인이 힘들어했다면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특수교사 교육 여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가능하면 2월까지 마무리하고 순직 처리를 위한 절차도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교원단체와 우리 교육청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순직 처리를 위한 그런 절차도 저희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행 절차를 밟도록. 특히 인천은 타 시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며 정규교사가 특수교사에 배치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교육부 장관을 만나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정원 채우기 위한 정규교원으로 배치를 해달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시적 기간제로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다면 또 인건비라도 100% 지원을 해야 된다. 인천시 의원과 리베이트가 발견됐던 전자칠판 도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부터 아예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자칠판 도입을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할지 현 방향대로 학교별로 따로 진행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년에 이 전자칠판 예산은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고, 그리고 이 입찰 방법도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학교별로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때 가서 다시. 도교육감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거스를 기반으로 인천 학생들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인천시에서 가장 분주한 자치구는 바로 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검단구 분구 준비, 그리고 소각장 건설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서구가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을 구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구에 있는 청라광역 폐기물 소각장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내구 연한인 15년을 훌쩍 넘어 24년 차를 맞은 소각장 폐쇄를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차 입지선정회의를 열고 후보지 12곳 가운데 3곳으로 압축한 바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 적합한지 점수를 매겼는데 현재 생활 폐기물 적환장에 있는 경서동과 수도권 매립지 인근인 오류 왕길동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 세 곳을 놓고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의원들과 위원회 사이에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구를 앞두고 임시청사 마련 문제로도 소란스럽습니다. 당장 공무원들이 검단구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임시청사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올해 본 예산에 검단구 임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인천시 매칭 사업비 179억 원 중 서구에서 반영해야 하는 89억 원이 미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구청 예산팀에서는 인천시에서 아직 보조금 지원 내용을 담은 정확한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각장 건립 문제와 검단구 분구 추진 문제들까지 2025년 한 해 동안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서구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내년 7월부터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돼 재물포구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조직부터 청사까지 조정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요. 행정동은 통폐합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임시청사는 현재 청사들을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신청사는 예산 확보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내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물포구. 동구와 중구 내륙이 합쳐져 인구는 10만 명으로 늘어나고 면적은 21제곱킬로미터로 넓어집니다. 이제 재물포구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 동구와 중구는 올해 재물포구 조직 설계와 함께 자치법규 정비, 민간사회단체 통합 조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다만 행정동은 조정하지 않고 동구 11개 동, 중구 내륙 7개 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 임시청사는 동구청사와 중구청사를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청사를 지으려면 1,2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고민해보고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물포구 출범 이후에 청사를 건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자치구가 통합하는 만큼 주민들의 우려도 많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하는가 하면 기존에 진행하던 골목길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은 구 통합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구에서만 추진되었던 청소년 바우처,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임플란트 지원 등의 주민 지원 정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중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재물포구로 승계될지도 관심이 큽니다. 관리해야 될 시설 인프라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력 분산과 지금과 같은 관리가 잘 이루어질지 궁금하고요. 동구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승계 문제는 중구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무엇보다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서적으로나 또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간의 마음을 합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올 하반기에도 설명회를 개최해 재물포구 출범 준비 과정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인천 신항 배후단지 개발 사업이 최근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공공개발로 추진하기로 발표한 건데요. 하지만 일부 구역은 아직도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 중이어서 항만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신항 배후단지 개발 사업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일부 구역이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항만 사유화 논란이 이어지자
해양수산부가 신항 배후단지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개발 부지는 총 157만 제곱미터, 축구장 221개 규모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곳에 복합물류와 제조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사업 시행자는 인천항만공사가 맡습니다. 이르면 3, 4월 중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26년도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항 배후단지 2-1단계 사업에 대한 그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내년도 2026년도에 나오면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제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할 계획이고. 하지만 신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1단계 1구역을 제외한 2구역과 3구역 그리고 1-2단계 구역은 민간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2단계를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신항 배후단지 1단계 일부 구역에서 여전히 민간 개발이 지속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항만 배후단지의 통합적 관리 측면에서 나머지 구역도 공공개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에서 보면은 이미 민간 개발을 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 매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이 공공 매입을 원한다면 인천항만공사 원한다면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해수부는 민간 개발 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 지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상황. 앞으로 항만 사유화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